항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초동수사가 틀어지면은 아예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하는 일도 처음 환자가 오셨을 때는 갈피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부터 제대로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 집중해서 진료를 하는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입니다. 사실 엄청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길게 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특히 첫 진료에 엄청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긴 하겠지만 제 경험상 첫 진료에서 충분히 환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정보를 충분하게 캐치하지 않으면 두 번째 진료, 세 번째 진료가 다 환자의 질환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초동수사가 틀어지면은 아예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하는 일도 처음 환자가 오셨을 때는 갈피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이야 뭐 그냥 잘 치료해주면 고맙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의사들은 처음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게 여기 맞나? 허리 질환인가? 아니면 진짜 다리 질환인가? 그것부터 제대로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내가 갈피를 제대로 잡고 있나? 엄청 집중해서 진료를 하는 타입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처음 초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나요? 처음 오시면은 우선은 어디가 아픈지 먼저 여쭤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게 말은 똑같아도 실제로는 다 달라요. 그걸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이것부터 환자분들은 이게 어깨인지 이게 목인지 할 정도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구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제가 재밌는 게 느낀 게 의외로 저린다는 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맞는지 자꾸 체크하고 해서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진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환자분들을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만져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져보지 않고는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를 만지면 아픈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생각하는 진단병이 맞는지, 마치 뭐 형사가 범인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생각하는 범인이 유력한 용의자에 맞는지 이것저것 고려해 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식으로 추려 나가는 겁니다. 물론 환자가 의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게 진료의 과정입니다.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이거의 가치를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거는 다시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초의학을 싹 다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의대 다닐 때 기초의학을 공부를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머릿속에 우겨낸 거죠. 근데 이미 임상적인 경험이 쌓인 다음에 이제 기초의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미국 의사 시험 준비를 하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는 질병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커요. 질병과 질환을 이해하는 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수학 계산하듯이 순간순간 타타타타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초의학이라는 그 넓은 배경 지식 위에 환자가 탁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기초의학이 뭔가 튼튼하면 연관된 다른 질환에 있어서도 연결고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 면에서 기초의학은 질병을 이해하는 데 확실히 깊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님 되시는 손흥정 코치님,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기본에 충실해라. 운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충실해야,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멋진 건물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병원에서 뭐 찾지 못했던 질병을 제가 찾아내서 어떻게든 뭐 제가 치료를 했든지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보내드렸든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뭐 사실 얼마든지 있는 경우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의사는 그래도 생명이라는 걸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결국에는 생명과 관련된 어떤 도움이 됐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 심폐소생술로 환자분을 살렸다든지 그냥 일반 복통인 줄 알고 오셨는데 대동맥 박리
라는 아주 위급한 질환인데 그걸 찾아내서 바로 아순병 응급실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자를 한번 살려드린 경험도 있고 또 기억나는 거는 갑자기 등이 아파서 온 여자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했는데 그냥 측만증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척추 쪽에 큰 종양이 생겨서 한 몇 년 못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진단을 받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도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대학병원 이제 신경외과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기 가서 진료를 봐라. 거기서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지금 10년 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셔갖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꼬마인데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가끔씩 병원에 오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Do no harm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마 모든 의사들이 의료윤리 시간에 다 배웠을 건데 환자한테 해는 끼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네가 환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게 해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피치 못하게 어떤 게 생길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의료윤리 시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뭐 술기도 익히고 학회도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다고 죄는 아니지만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양하게 받아보시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저는 첫 내원 시 첫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깊은 고민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환자분들한테 최소한 해는 끼치지 않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환자분들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진단을 엄청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초음파를 통해서 첫 진단부터 틀리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 그리고 50견 치료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믿고 와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주제와 좀 다르게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진료에 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